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3월에 들어가게 되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요. 물론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초순까지는 이것이 진행될 거고요. 4월 하순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는 이제 진정구미를 보이면서 차차 없어질 겁니다. 단기간 4월 안에 다 없어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경기 후퇴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점 더 후퇴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일시적으로 미국에서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1000포인트가 넘는 큰 하락이 있었고요. 물론 중국도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하락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이건요, 세계적으로 하락세를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하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금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이나 은을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보고 계셨을 거로 생각해요. 지금까지요. 하지만 지금 팔 때는 아니고요.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시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000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어려운 시국이고요. 지금 갭 투자한 분들은 지금 사면 추가에 놓여 있죠. 자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요. 점점 더 돈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부동산들은 계속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물면 지옥행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에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났고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직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국 사태가 지금 제대로 정상각동이 안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질 거라는 거. 언제까지요? 4월 초순까지는 그렇고요. 하순부터는 진정구미를 보일 것이고 점점점 사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더 들어보세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 이후 594명이 더 확인돼서 전체 확진자는 2,93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16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석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오전 9시 기준 집계 결과가 나왔죠. 밤 사이에 600명에 가까운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확진 환자는 594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확진 환자는 2,931명입니다. 이틀 연속 하루에 500명 이상씩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밤 사이에만 6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6명입니다. 어제 저녁 3명의 사망자가 추가 확인된 겁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2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확진자 수는 여전히 대구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476명이 늘어 누적 환자 수는 2,055명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경북은 60명이 증가해 누적 환자 수가 469명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대구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경북 쪽이나 경남 쪽에도 상당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요, 신천지로 인해서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신천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론들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톨릭 교회나 일반 교회나 신천지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는 엄연한 이단이고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20만이 넘고요, 교인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참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언론들이요,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천지가요 지금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죠. 대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버티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언론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이나 충남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서 나온 사람들을 종교를 그들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만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대구 쪽에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확진 환자 중에서도 신천지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언론 얘기를 마저 듣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갔던 가톨릭 성지 순례단과 관련해 모두 48명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신천지 교인과의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아들이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었고 대구교회 예배에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국중 기자입니다. 경북 암동과 의성, 영주 주민 38명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이드와 비행기 승무원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 확진자는 48명에 이릅니다. 감염 경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아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근 예비역인 27살 남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난 22일과 25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답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다른 이런 조사 기관한테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교회에 다녀간 날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6일 이스라엘에서 돌아와 밤 9시에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누가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아들이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의 원인을 밝힐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보건당국은 성지순례단의 출국 전과 입국 후 두 사람의 동선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얘기 들으셨죠? 지금 신천지가 처음에 우한에 전부터 중국에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많은 감염자들이 우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요. 그거를 은폐하고 얘기 안 하면서 전파하면서 자기가 신천지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 더 큰 확산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신천지가 다른 교회, 자기가 신천지라는 얘기를 안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걸 또다시 확산을 시키고 전파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땐 국가적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건요, 신천지가 국가적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요? 이거는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리고 나라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예요. 그거는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맞아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얘기를 다 빼놓고 있어요. 철저하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요,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상자가 나왔고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5명 이상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거는.
그리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차하면 정은이가 망명한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겪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순조가 임금이라는 자가 한심하기 짝이 없이 백성을 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서 또 도망가서 저 끝까지 도망갔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은요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의병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순조는 돌아와서 그들을 올려준 게 아니라 그들을 아주 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요 다시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를 일으켰어요.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예요. 흥선대원군도 나라의 국세정치를 했고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이승만이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한강을 자기가 지킨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자기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부산으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해왔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국입니다. 세계 7위의 부국이에요. 여러분 기업인 하나가 잘나서요? 됐을까요? 아닙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정치인 하나가 잘해서 아닙니다. 박정희가 잘했다. 참말에 컷말에 콩떡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더 빨리 일어설 국민들이었어요. 항상 내분을 일으키고요. 빨갱이 조작하고요. 그들은 분열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쪼개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요. 그게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순조가 도망갔듯이 이승만이가 도망갔듯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요 단 40년 만에 세계 7위의 강대국을 만드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분열을 시키는 일이 없다면 벌써 세계 4위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업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착각이죠. 이병철 씨가 위대한가요? 이건희 씨가 위대한가요? 정주영 씨가 위대한가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조들이요 목숨 바쳐 직접 선거를 만들었고요.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만들어서 이 땅을 민주주의로 바꿔놨습니다. 목숨을 바쳤단 말입니다. 6.25 때는요 학도 의용병이라는 엄청난 인원들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름도 없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는 4월 하순이면 하강만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다시 일었을 겁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제가 아는 내용이 있지만, 그리고 경제 흐름도 알고 있지만 차마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다 어긋나길 바래요, 저도.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망병설이 돌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분열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점점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요, 일본 역시도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위기는요, 러시아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요, 유럽 쪽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유럽이 지금 상당한 큰 위험에 닥쳐 있고요. 지금 상당히 힘든 와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면을 아무리 불면을 시키고 국민들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언정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통일로 갈 거고요. 우리나라는 강한 선진국으로 갈 겁니다. 지금 세계 7위죠.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잠시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 3년은 참 고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침체가 오고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지금 무릎에 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참고 견디시고 그걸 준비하시면 정말로 세계 초강대국가는 세계 3위까지 갈 수 있는 초강대국의 힘을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거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요, 일이 없고요. 자기 직장이 점점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 잘 견디시고요. 무엇보다 힘이 있으신 분들은 금과 은을 분할해서 사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싫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여러분들 4월 하순부터 코로나는 천천히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두 건강하시고요. 갭 투자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누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